안녕하세요.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연금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안에 600만 원을 다 채우셔야 되거든요. IRP 퇴직연금까지 하시는 분들은 900만 원까지 채우셔야 됩니다. 자, 두 가지로 정리해 드릴 건데요. 자, A부터 Z까지, 초보자부터 전문가들까지 제가 폭넓게 한번 전체적으로 아울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세금 얘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제가 세무사 공부를 오래 했거든요. 세무사를 따지는 못했지만, 자, 큰 틀에서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는 게, 이 연금과 IRP는 이 세액공제 항목에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이 소득공제 항목은 되게 많잖아요. 기본적으로 인적공제부터 시작해서 추가공제, 의료비 이런 것들 다 있는데, 세액공제 항목은 사실 많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이 급여를 받고 이 세금을 산정해내는 과정에서 소득공제 항목은 이 세율만큼만 빼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만 원을 소득공제 받더라도 예를 들면은 35%밖에 할인을 못 받는 거예요. 그렇지만 세액공제는 그냥 100만 원이면은 그냥 100만 원을 다 빼주기 때문에 이 세액공제 항목에 더 신경 쓸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연금계좌에서 가장 큰 혜택 첫 번째 세액공제입니다. 자, 먼저 두 번째 말씀드릴게요. 과세이연이거든요. 세금을 지금 안 내고 나중에 내겠다라는 건데 55세 이후에 내겠다는 겁니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 자체는 15.4%라고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55세 이후에 연금소득세로 부를 하게 되면은 3.3%에서 5.5%의 세율로 부과가 되니까 일단 과세이연과 절세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자, 먼저 세액공제부터 말씀드리면 급여나 아니면 사업자 같은 분들 종합소득금액의 그 기준에 따라서 한도가 달라지게 됩니다. 보통 연금만 세액공제를 받게 되면은 99만 원, 그리고 IRP까지 총 900만 원까지 채우게 되면은 148만 5천 원이 내년 2월 달에 돌려져 나오거나 아니면 종합소득세 신고하고 나서 돌려져 나옵니다. 한도는 일단 혜택이 너무 크기 때문에 연금저축에서 600만 원, 그리고 IRP까지 하면은 300만 원이니까 총 900만 원까지 납입했을 경우에 최대 한도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요. 세액공제 없어도 됩니다. 과세이연 혜택이 엄청나게 크거든요. 어쨌든 둘 다 받는다라는 가정에서 1년 차에 600만 원을 넣게 되면은 실제로 50만 원 곱하기 12개월이니까 보통 50만 원씩 넣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600만 원이 처음 불이가 되는 거죠. 자, 배당률을 9%로 가정했는데요. 성장률로 치환하셔도 됩니다. S&P 500이 보통 연평균으로 10에서 한 15%씩 상승한다라고 보면은 9%와 배당 성장 그리고 성장의 가속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 1.5%로 성장한다라고 가정만 일단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연이자가 54만 원이 나오는데 이게 바로 다 과세이연 되는 거죠. 세금을 55세 이후에 받겠다라는 겁니다. 내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월이자 이런 것들은 무시하시고요. 기말 현금 흐름이 600만 원과 54만 원이 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세액공제 99만 원, 여기 99만 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바로 다음 연도에 재투자가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원금은 아까 54만 원이 붙어서 654만 원, 그리고 또 9.1%로 배당이 성장하게 되고 1.5%로 이렇게 성장합니다. 9.6, 9.7 뭐 이런 식으로 10년 차가 되면은요. 원금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은 10.3%까지 성장률이 증가했네요. 자,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솔직히 10% 지금 시점에서는 우스운 분들 많거든요. 어쨌든 이렇게 가정을 해보고요. 벌써부터 6천만 원인데 기말 현금 흐름이 여기 1억 1,300만 원까지 늘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다만 월 50만 원이거든요. 15년 차가 되면 원금은 9천만 원밖에 안 들어가는데 계속해서 이 세액공제 받는 포인트 그리고 배당이 성장하는 복리 포인트 2억 5천만 원까지 늘어났습니다. 20년간 투자하는 것을 목표로 세우시면 좋은데요. 자, 20년간 1억 2천입니다. 원금이 5억 1천만 원까지 불어나게 되죠. 자, 55세가 가까워져서 20년 동안 투자를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혜택은 두 가지라고 했거든요. 세액공제와 과세이연입니다. 세액공제 필요 없습니다. 과세이연 요것만 받더라도 5년만 투자하셔도 기본적으로 연금에서 제일 큰 혜택인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로 된다라는 것을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50만 원도 못 넣겠는데요 하시면은요. 실제 이렇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시뮬레이션 해보시고요. 그리고 인생이 갑자기 55세 이후에 돈이 생긴다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너무 힘들어도 채우시는 게 좋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금계좌와 ETF 매수는 강제로 장기 투자하는 포인트 있거든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IRP는 퇴직하기 전까지는 이게 인출하기가 되게 까다로운 포인트가 있고요. 연금은 중도 인출이나
뭐 세금을 내면 가능하긴 한데 이것도 역시 좀 번거롭기 때문에 강제로 장기 투자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고 ETF 매수는 뒤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세금 측면에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세금은요, 실제로 ETF로 돈을 벌면은 어떻게 세금이 발생되는지를 알면은, 자, 연금 계좌 혹은 ISA 계좌를 반드시 해야겠구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220만 원을 벌었거든요. 300만 원을 벌었거든요. 보통의 경우에 15.4% 세금을 떼게 돼요. 국내 상장된 ETF는 국내 주식일 경우에만 비과세고요. 매매 차익이 이 해외 주식 관련된 상품일 경우에는 보통 15% 보유기간 과세로 과세되거든요. 그러면 일단 15%를 내야 되는 거예요. 한 30만 원 내야 되고요. 한 45만 원 내야 됩니다. 저게 마음 아프거든요. 요건 일반 증권 계좌와 이번 연금 계좌거든요. 연금 계좌 위주로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장 큰 혜택은요, 과세 이연이거든요. 30만 원 혹은 40만 원 증시가 이렇게 오르는데 팔 때마다 세금으로 뜯기게 되면 이게 되게 기분 나빠요. 자, 국내 주식형 ETF만 매매 차익이 비과세입니다. 분배금에 대해서는 대부분 상황에서 말씀드릴게요. 대부분입니다. 커버드 콜 들어가고 ROC 들어가면 조금 헷갈리니까 일단 큰 틀에서 보시면 좋겠는데요. 운영 중에 과세 없습니다. 배당 소득세는 무조건 과세 아닌가요? 연금계좌 안에서 배당 받는 것들은 운영 중 과세 없습니다. 과세 이연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해외 주식형 ETF 투자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앞서 보셨던 미국 휴머노이드 그리고 SMR, 우리가 투자하는 AI 이런 것들은 해외 주식형 국내 상장 ETF예요. 매매 차익도 과세되고요. 배당금도 과세됩니다. 근데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으로 해당이 돼요. 이거 뒤에 설명드릴게요. 운영 중 과세 없습니다. 재밌죠? 세금 시점은 이게 수입 시기마다 과세하라라는 소득세법에 나와 있는데 결국 돈 받을 때마다 내라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그리고 인출 그리고 연금 수령 시에 과세하는 거니까 일단 내가 특별히 뭐 액션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세금 시점이 운용 중에는 과세가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세율 자체가 종합과세가 무섭잖아요. 연 2천만 원 초과 지금 뭐 한도를 늘리니 아니면 분리과세를 하니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현 시점에서는 일단 금액을 많이 받게 되면은 종합과세 됩니다. 연금 수령은 3.3에서 5.5거든요. 일시적으로 돈을 뽑겠다 하면은 16.5% 내시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되게 어렵잖아요. 세금이. 자,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면 여기 보유기간 과세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매매 차익에 대해서는 국내 주식형의 매매 차익은 비과세입니다. 이거는 일반 계좌이기 때문에 매매 차익에 대해서 보유기간 과세로 15.4%입니다. 매매 차익에 대해서 무슨 보유기간 과세라는 것으로 과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분배금은 얄짤없이 무조건 15.4% 내는 겁니다. 여기에 연금이나 ISA가 들어가게 되면은 이 보유기간 과세 필요 없습니다. 과세 이연되는 거고요. 분배금 필요 없습니다. 과세 이연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건 일반 계좌인 거고요. 연금 계좌의 혜택을 한번 살펴보시고 이 보유기간 과세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보유기간 과세는 사실 ETF 세금 조금 이제 얘기가 샜는데 이해되시면 너무 좋아요.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1과 2 중에서 작은 걸로 세금을 매기겠다라는 거거든요. 자, 가격이 있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ETF 10,000원에 사서 1,200원에 팔면은 차익이 200원이거든요. 과표 기준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과표 기준가는 이 세금을 과세 대상이 되는 것에만 세금을 매기는 것을 가격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아까 보셨다시피 국내 주식형 ETF 같은 경우에는 매매 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과세 대상은 뭐라 그랬습니까? 배당금이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배당금이 발생하면은 이 과표 기준가가 조금씩 올라요. 1,100원, 1,200원, 1,220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둘 중에 가격과 과표 기준가가 이 지향하는 바가 다르잖아요. 우리는 세금은 결국에는 이 둘 중에 작은 걸로 내겠다라는 거거든요. 차익이 200원이고요. 과표 기준가가 예를 들면 많이 올랐어요. 그럼 400원이거든요. 그럼 작은 걸로 세금을 15.4%를 매기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보유기간 과세예요. 헷갈리니까 그냥 15.4% 낸다라고 생각하셔도 되는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5월 28일 그리고 6월 4일이거든요. 시장 가격이라는 게 있고요. 과표 기준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무조건 나타내는 거예요. 4,715원에서 4,770원으로 주가가 이거는 시장 가격이 우리가 사고 파는 가격이거든요. 그럼 55원 이득이잖아요. 자, 과표 기준가 한번 살펴볼까요? 5,093원이고요. 5,116원입니다. 이해되시죠? 이 차액은 23원이에요.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이 보유기간 과세는 이 둘 중에서 큰 거 작은 거라고 했죠. 그러면 23원에다가 15.4%를
세금을 내는 것이 바로 보유기간 과세다라는 거죠. 자, 제가 선택한 ETF는요. 자, 국내 ETF입니다. 여러분들이 당연히 연금 계좌에서는 국내 ETF밖에 할 수가 없어요. 미국 직투는 안 되거든요. 어쨌든 개인연금과 ISA, IRP에서 활용 가능한 포인트가 결국에는 절세 측면에서 도움이 되겠다라는 거고, 국가가 우리들의 노후를 다 책임지기 어려우니까 한도는 있지만 과세 이연되면서 세금을 나중에 적게 낸 다음에 스스로 노후를 좀 책임져 봐라라는 공공 부조의 형태가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요거는 뭐 오늘 얘기는 아니고요. 제가 중간중간에 보여드리는 표나 이 강의 내용은 다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한번 했던 거라서 뭐 좀 편하긴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런 것도 중요하거든요. 연금 계좌 한 페이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니까 제가 간단하게 넘어갈 건데, 가입 대상은 누구나 다 가입할 수 있습니다. 납입 한도는요 1,8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어요. 근데 세액 공제 한도가 걸리니까 굳이 뭐 다 납입할 필요 있냐라는 생각인데, 그거는 선택 사항이니까 한번 보시고요. 연간으로 연금으로 600만 원, IRP로 300만 원 해서 총 900만 원까지 세액 공제가 가능한데, 보통 ISA 하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ISA 뭐 1년 동안에 2천만 원 납입 한도, 3년 동안 하시면 6천만 원 납입 한도 매년 증가되는 시스템이라서 6천만 원을 연금으로 전환했을 경우에 300만 원까지 추가 공제해 준다. 연금으로 더 많이 전환하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세액 공제율은 13.2%, 아까 급여가 조금 적다 하시는 분들은 16.5% 세액 공제가 되니까, 여러분들 900만 원까지 다 채우시면 아까 144만 원 보셨죠? 살펴보시고, 연금 수령 요건도 중요한데 5년만 넣으시면 되기 때문에 내 나이가 뭐 50세인데 할까요 말까요 하세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과세 이연되고 55세 이후로 3.3% 내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살펴보시고, 수령 한도도 있거든요. 계산을 해보십시오. 이렇게 요걸 넘어가게 되면은 실제로 이제 종합과세가 되는 경우들도 있으니까, 그 포인트까지는 이제 실제로 받으시는 분들은 조금 더 공부하셔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과세 세율도 3.3에서 5.5인데 나이 따라서, 근데 나이가 보통 우리가 55세 바로 받고 싶으니까 그때는 5.5%거든요. 종신형으로 선택하면 4.4라고 하니까 선택을 저는 안 해봐서 모르겠어요. 어쨌든 4.4%가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무슨 ETF를 선택했는지까지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S&P는요, 실제로 이제 물가 상승률이라는 것을 봤을 때 뭐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지만, 실제 보통은 꾸준하게 성장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1, 2년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 장기적인 성장에 투자하는 거고, 매월 적립식으로 들어가니까 일정 부분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많이 오를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맞춰간다, 우상향으로 살펴보시고, 신경이 가장 덜 쓰이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건데, 결국 S&P 500이에요. 11개의 섹터로 미국 주식은 큰 틀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섹터별로 분류되고 산업 분류표들 안에도 정말 다양한 섹터들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종목들이 요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자기들끼리 순환매하면서, 초록색이 지금 빅테크고 여기 채권들, 그다음에 소비재들 이런 것들 들어가 있거든요. 헬스케어 들어가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오르면요 얘가 좀 빠지고요, 얘가 오르면은 또 얘가 좀 빠집니다.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큰 틀에서 순환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의사항 몇 가지도 있습니다. 납입 한도가 아까 1,800만 원이라 그랬잖아요. 증권사 한 곳에서 제가 600만 원을 설정해 놨어요. 예전에 제가 대신증권 출신인데 이렇게 600만 원 하니까 이제 1,200만 원까지 추가 설정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10년을 제가 넣겠다라고 했네요. 이렇게 요거 두 개 합쳐가지고 1,800만 원까지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경우들은 자기도 모르게 다른 회사에다가 이렇게 저처럼 만들어 놓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하나증권에 제가 신청을 했는데 이익 영업일부터 매매가 가능하니까 또 갑자기 또 12월 말에 또 만드셔가지고 한다고 하지 마시고요. 또 미리미리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신청을 하게 되면 이렇게 되고, 영업일부터 가능하다. 보통 종합계좌를 만들고 연금계좌를 만들고, 그다음에 ETF는 또 매매 신청을 해야 되는 증권사들이 있어요. 신청하시고 다음 날부터 매수 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넣은 지가 4개월 됐거든요. 저도 뭐 영끌해가지고 다 재투자하자라는 마인드여가지고, 근데 좀 잘 해보겠습니다. 600만 원까지 넣고 한번 세액공제 받아보고 한번 장기적으로 투자해볼 거니까, 같이 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저처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빠져도 걱정 안 되고요. 그냥 50만원씩 넣는 거죠. 뭐 순환매 살펴보시고, 뭐 한 달 동안은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서비스라는 업종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고, 3개월 동안 테크놀로지가 올라갔네요. 또 반년 보면은 산업재가 올라갔습니다. 부동산도 올라가는데, 이렇게 자기들끼리 막 이렇게 선순환 되는 거예요. 알아서 다 잘 되는 거죠. 미국 주식 500개가. 국내 상장된 ETF는 미국의 S&P 500을 한국에서 우리나라 운용사가
상장시킨 거거든요. 수익률을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뭐 큰 차이는 없지만 조금씩 앞서 나가는 ETF가 있거든요. 이게 바로 코덱스예요. 제가 그래서 코덱스로 투자를 했으니까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준비를 했고요.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혹은 또 좋은 내용 있으시면 같이 댓글 혹은 카페에 오셔가지고 혹은 월급쟁이 부자들도 보시고요. 좀 여러 가지 소통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꼭 성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